한없이 화려해 보이는 불야성의 밤. 은밀하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뛰어오는 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점점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쪼리 소리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다가오는 낯선 그림자. 그들의 침입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올라와서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왔었어요.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체로 그런 자기 위로 그런 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 범죄의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일상처럼 스며든 세상. 당신의 딸들에게 또는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늦은 밤 낯선 남자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청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만은 불안으로 뒤틀려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성에게 닥친 이 일처럼 말입니다. 7년째 혼자 살며 7번의 이사를 다녀야 했던 이주영 씨. 실례하겠습니다. KBS 제보자들 팀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남자 신부한테. 그건데? 그거 전투화 아니에요, 이거? 네. 남자친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아, 이건 그냥 신발만 보면 그냥 군인이고 남성 같은데요? 이것도 남자 신발이에요? 커튼 필수품 같아요. 일부러 이 커튼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보지 말라고.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항상 이렇게 쳐놓고.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학교 다니실 때요? 네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밤에 제가 야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뛰는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애들인 줄 알았는데 배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구냐고 정색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밤 9시.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더니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했지만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 그 도어락이 제가 항상 비밀번호를 6자리에서 8자리로 설정을 해놓는데 6자리였는데 그 6자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3, 4번을. 네. 그리고 열렸어요. 문이 열렸다고요? 맞았어요. 네. 문 밖의 침입자는 비밀번호 6자리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 주영 씨는 순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열려가지고 따라랑 하는 소리 들리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이것도 잠궈놓고 걸쇠도 미리 해놨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 앞에 칼 들고 서 있었는데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요? 무서우니까 이렇게 찌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올까 봐. 결국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주영 씨는 이사했습니다. 딱 그냥 여기가 전형적인 그 대학가 주변 원룸촌. 네, 대학교가 바로 여기 앞에 있고요. 네, 여기. 아, 여기 그 네. 2층. 네, 2층. 당시 안전을 생각하며 구한 집입니다. 전에 사셨을 때랑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집은 이쪽이에요. 검도와 합기도 유단자였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자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여자분, 그분은 이거 도어락도 없고 걸쇠도 없었대요. 너무 오래된 집이었는데 이 집은 우연히 이게 있었던 거고 그 집은 없었죠. 근데 그거를 열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자기가 봤대요. 그 일을 겪은 건 주영 씨 혼자만이 아닙니다.
문고리를 잡고 남자와 대치했던 앞집 여성. 그 돌아가는 거를 그 앞에서 잡고 있었대요. 이렇게 못 돌아가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쪽 분이 남자였거든요. 근데 이쪽 분 빼고 다 두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혼자 사는 여자들만 노렸던 침입자. 그에 대한 공포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윤진 씨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이 더 안쪽이에요. 여기 이쪽 창문이 보이는 곳 여기에서 제가 거주를 했었고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무슨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탕탕탕탕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떴더니 창문에 이렇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윤진 씨. 소리에 눈을 떠보니 2층 창문 밖으로 남자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 몰라서 너무 굳어 있었고 충격적이라서 그 세세한 거 하나하나가 잘 안 잊어버려져요. 창문을 열었을 때 남자가 여기 옥상 위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두드리면서 이쪽 문으로 이미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은 상태였어요. 남자가 있던 곳은 오피스텔 옆에 있던 여인숙 옥상이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여인숙 출입문. 여인숙 옥상에서 범행을 했다는 건 윤진 씨가 혼자 사는 걸 알고 있고 옥상에서 2층 집안이 보인다는 걸 아는 사람일 겁니다. 실제로 옥상에선 윤진 씨의 방 창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팔만 이 정도만 내밀면 그냥 제가 손 좀만 뻗으면 여기 이렇게 다 펴요. 간격도 좁아 윤진 씨가 팔만 뻗어도 닿는 거리입니다. 저 남자는 그 새벽에 뭘 하려 했던 걸까? 되게 심장 떨려요. 처음 올라와 봤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신고를 했지만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간 윤진 씨.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머니께서 수건 건조하려고 여기 올라오는 것 위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불청객의 방문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여성들. 집은 저한테는 좀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이후로는 아닌 거죠. 이제 집에 있어도 항상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 돼버린 거죠.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런 일이 원룸의 자꾸만 출입 현관문 위에 화재 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자. 이웃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이 집에 들어가고 20분 동안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 강제추행하려다 적발된 사건. 여성을 넘어뜨리고 추행하려 한 남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남자가 그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접어들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와 범행을 저지르는 남자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두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여장한 남자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타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여장 남자는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여성이 안 오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도망간 여성은 밖에서 남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자 몸을 숨긴 채 여자가 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들어오길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자리를 떠난 남자.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여성은 약 300만 명, 광주광역시에 사는 인구의 2배입니다. 서울 경기에서만 하루에 4번꼴로 발생하는 1인 여성 가구 주거 침입 범죄. 세상에 드러난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피해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제보자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을까? 혼자 거주를 하시면 뭐 불안하다든지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살 때 저쪽에 살 때는 꼴목이 어둡고 그래서 남자들이 쫓아오고 집까지 침범했던 적은 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냥 전기 충격기 사가지고 네. 항상 그거 머리맡에 놔두고요. 혹시라도 그거 모르는 거니까. 근데 새벽에 한 2시쯤에 누가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손잡이를 당겨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사람 있는 거 인기척 내면은 괜히 어떻게 들어와서 해코지 할 것 같아서 그냥 없는 척하고 밖에 나가보진 못했어요. 원룸에 살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같이 타서 올라와서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왔었어요. 다행히 그 전에 닫아가지고 못 잡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샤워하고 있는 화장실 밖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체로 그런 자기 위로 그런 거를 한 적도 있었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정과 일터,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기인지 여기인지 약간 이쪽 라인에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후다다닥 여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토할 것 같아서 대리기사님 가시고 후다다다닥 뛰어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문이 바로 안 닫히잖아요.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엘베를 눌러도 그냥 열리고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까지 올라갔어요. 이대로. 네.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비밀번호가 있던 오피스텔 출입문도 남자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집. 엘리베이터 나와서 바로네요. 자신의 공간인 집안까지 침입한 남자. 잠을 한 달 넘게 못 잤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계속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대체 그날 남자는 어떻게 집까지 따라온 걸까? 저희끼리 캐주얼하게 먹는 자리였고 이제 저까지 4명 정도. 남자 1명에 여자 3명 이렇게 1차에선 괜찮았는데 2차가 되고 나서 계속 뭐 뽀뽀해도 돼요? 라든지 술자리에서요? 네, 저한테 유독 그렇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너무 취한 것 같다. 저 사람 보내고 우리 여자들끼리만 그냥 한 잔 더 하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길 따라오셨어요. 아, 그 장소를 옮겼는데? 네.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이였고 여자친구도 있던 남자였습니다. 채울 수 있어? 뭐래? 채울 수 있냐고. 그래, 채울 수 있다고 했지. 하라고. 뽀뽀 한번 해줘. 아니, 말라고 한번 해줘. 대리를 불러서 가려고 이제 오는데 교차로에서 구토를 너무 하고 싶어서 기사님한테 저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하니까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누가 조수석에 타시더라고요. 교차로에서 그 남성분이 갑자기 차에 타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그 남성분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 차를 알았죠? 제 차가 빨간색이에요. 색상도 좀 튀고 네, 하니까. 눈에 띄는 차라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여성 중 유일하게 혼자 사는 고은 씨를 집까지 따라온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들어와서 저를 들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침대에 눕혔다 하면 이제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옮겼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셨어요? 발버둥을 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발로 방어를 하니까 그리고 계속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꺼지라고 계속 저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욕을 하면서 집에 갔어요. 전날의 충격으로 출근을 못한 고은 씨.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차키와 휴대폰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은 씨는 남자의 반응에 사과를 요구했고 남자는 고은 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전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차키와 휴대폰을 찾아봐 달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퇴거 불응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들어 올려서 침대에 강제로 눕힌 행위는 별도의 추행이라든지 혹은 강간미수라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언제 먹으셨어요? 신고를 포기했어요. 신고는 바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신고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처분을 너한테 맡길 테니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술을 먹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나와서 더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했고 이제 그분이 저희 업계 특성상 그런 이력이 나오면 일을 못해요. 이 사람이 혹시 내 집도 다 알고 내 차도 다 알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나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여기서 잘리면 나한테 코치를 하진 않을까?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다 아는데. 남자는 그날의 일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KBS 제보자들의 정경준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네네. 저 다름이 아니라 씨 때문에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라서 저 술이 많이 취해 있었고 그래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건의 상황에 대해서 다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차에 어떻게 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 제가 이거 뭐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피해자 말은 계속 한 10번도 넘게 집에서 나가라, 그만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집에 가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올라갈 때 토하시니까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나온 거예요.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조금 머물렀던 건 사실이죠? 곧바로 나온 건 아니죠? 바로 놓고 나오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예. 사회적으로 이제 너무 남자 이게 되게 안 좋네요. 저 선이나 악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막 얼굴 보고 일부러 사과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실까 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그날 밤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는데. 누군가를 훔쳐보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 아무 일이 없었으면 정말 큰 범죄가 아닌 걸까요? 이런 경험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일상 속 커다란 공포입니다. 1인 가구 여성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주거 침입 범죄. 그들은 왜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걸까? 그 피해자가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인데요. 이런 혼자 사는 여성만 노려서 범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는 여성들은 또 유달리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신고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해자가 잘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난 사람을 스토킹하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일정 기간을 두고 목표물을 정하고 그 잠재적인 피해자가 어떤 생활 조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여성을 훔쳐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에 여성의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지켜보며
확인을 합니다. 그 후 범행으로 옮기는 건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주거 침입 사건.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강간 미수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 의도가 확실치 않다며 강간 미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남자는 정말 의도가 없었을까? 그냥 단순히 공포만 유발할 생각이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문 바깥에서 계속 이제 침입을 시도하는 그 10분간의 기다림은 뭘 시사하느냐. 결국에는 목적한 바가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화면인 거죠. 그러면 목적은 뭐냐. 결국은 침입해서 그다음에 뭐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은 온 국민이 그 CCTV를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범죄 피해는 성폭력만 당하지 않았지 성폭력 못지않은 일상생활의 마비를 초래할 거라는 걸 다 아는데 그것을 그냥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이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그 설득이 될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가 피해자가 살았던 원룸이거든요. 입구에 이렇게 출입문 바로 옆에 번호를 누를 수 있는 번호키가 있고 인터폰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인터폰이 좀 큰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로 문이 열리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후 피해 여성은 이사를 갔고 오피스텔은 여전히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요.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이런 원룸의 특성상 보안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강간 미수는 무죄 판결이 난 신림동 사건.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KBS 제보자들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주거 침입 혐의 그리고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는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이 되고 강간 미수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간 미수가? 그 영상 봤을 때는 일부러 쫓아온 거죠. 그러려고. 근데 일단 미수에 그친 거지. 근데 저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강간 미수로 봐야지. 그런 의도를 갖고 했잖아. 침범을 했고 침입을 했으니까 그 뭐 물론 뭐 성공 못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저기로 봐야지 뭐. 뭐 살인 미수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폭행을 하려고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까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도가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성분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한 건데 미수가 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강간 미수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이 들죠. 네, 확실하죠. 집 앞까지 가서가지고 문 잡아 당기고 뭐 이런 거면은 100% 확실한 거죠. 시민들의 생각과 재판부의 시각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을 쫓아가 성추행을 시도한 경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석방됐습니다. 여성의 집을 수차례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은 고작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석방입니다. 2달 동안 여성의 집을 훔쳐보며 8번의 범행을 한 남성. 그는 특수강간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0개월. 어둠처럼 짙어진 여성들의 불안은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뭔가 정신적인 두려움 그런 게 반영돼 있지 않은 그런 감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법 기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로 그렇게 두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갑에 이런 거 달고 다니거든요. 이게 여기 핀을 이렇게 팍 뽑으면은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경보기 같은 거예요.
그런 뉴스를 읽었어요. 성범죄자들이 그들에게 반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리밖에 없대요. 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귀찮지만 택배 오거나 배달 음식 오면은 다 여기다 놔두고 가라고 써놔요. 요청사항이. 너무 귀찮지만 저의 생활 습관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새로 지었거든요. 제 남자 이름을 조형식이라고. 안녕하세요. 남자 이름 하나쯤은 가명으로 가지고 살아야 그나마 불안을 덜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칙 뿌리면은 이 정신을 못 차리시거든요. 이렇게 칙 뿌리면은 아예 눈을 못 뜨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들고 다녀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옛날에 야구 방망이 또 집에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그런 사이렌 울리는 것도 사놨었어요. 저희가 무사하잖아요. 마음만 그렇지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다들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가 뭐 어디 다친 데 없고 멀쩡하잖아요. 그날 아무 일 없었다고, 그저 따라갔을 뿐이고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정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인 걸까요? 혼자 사는 여성들은 오늘도 가슴 졸이며 아슬아슬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에 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특별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고 있고 또 법정형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고되는 선고형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형량에 관한 선고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그리고 피해자의 이익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